어떤 이제 아이들과 하브루타 같은 걸 해보다 보니까 뭐 질문이 툭툭 끊어진다든지 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너무 흘려듣는 것 같고 제대로 경청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아이들은 책을 보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책 같이 보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또 물어보면 몰라. 엄마가 대답해. 몰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별의별 이런 다양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화하고 이끌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책을 안 보면 인지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고 어느 정도 진도를 하고 이때 뭐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것보다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이나 같이 하면서 조금 비인지적인 요소들을 하는 거 아까 그런 의식 같은 걸 같이 한다든지 뭐 가족식 대화를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역사 뭐 그런 거에서 책을 보는 게 좀 힘들고 그러면 유적지를 같이 다니는 거죠. 같이 다니면서 이게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무슨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인천에 여기 메가더 동산 같은 데 가서 이때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여기서 있었던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원래 백제시대 때는 우리 그 전에 한번 공부했던 데 있잖아. 온조하고 비류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비류가 원래 그 정착한 데가 여기거든. 그 옛날 여기 이름이 미추홀이야. 사실은 비류는 여기서 중국하고 교역을 하고 항구가 있고 막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이 되고 온조가 그 했던 내륙 지방보다 여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비류가 실패해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엄마가 아빠가 이러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지금 탈무드 독서 토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냐면 비류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배를 제물포에서 뭐 이렇게 배를 제물포가 형성되고 인천이 항구로 발전하기 시작되니까 일제강점기 이후거든요. 근대적인 어떤 이 독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시설부터 인천을 항구로 쓸 수가 있는 거였지. 그전에는 한강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오히려 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몰라고 너무 시대를 앞서가면 또 이런 결과들이 생길 수, 그 당시에 이제 농경인데 여기는 농사가 잘 안 됐던 거죠. 이게 좀 땅이 좀 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얘기만 해주고, 근데 그런 부분을 이게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얘가 이걸 받아들일까? 술술 다 흘러내지 않을까라고 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 얘기 있거든요. 어른들은 듣는 척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애들은 딴짓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고.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 지금 시연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초등 저학년 반하고 고학년 반 나눠서 하고 그러는데 저학년 반 애들은 한 3, 4살부터 오고 그래요. 돌 지난부터 오라고 그러거든요. 0, 3세 때는 부모가 배우는 시기라고 봐요. 막 돌아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듣고 그래서 엄마가 나는 좋은데 좀 애가 하나도 안 들어서 뭐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뭐 차 타고 가는 길에 그래. 근데 아까 심 선생님 있잖아. 그 비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진짜 맞는 말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괜히 엄마 아빠의 어떤 그 주관이라든지 이걸 계속 아이들한테 세뇌하거나 주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고 아이가 너무 수동적이게 얘기 안 하면 내 얘기만 하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질문을 하고 응답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데 엉터리로 나는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도 들잖아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12살 그나마 얘기를 하는데 애가 앉아서 듣고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애들한테 그런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인문 고전에서 깨달은 걸 계속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 인풋이 없으면 애들은 누구한테 세뇌당하는지 아세요? TV, 광고, 유튜브, 친구들, 아이돌. 어차피 그 게임이에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아까 경박한 즐거움과 디지털 쓰레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하루 24시간 동안 1시간 이렇게 뭐 해서 이런 역사를 주제로 하버타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까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계속 밑으로 쭉쭉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 뇌에서 계속 남는다니까. 우리도 지금 옛날 기억해 보세요.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해줬던 모습, 본을 보여, 특히 이제 이게 말보다는 본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들,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봤던 그 기억들이 이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순간 번뜩번뜩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구체적인 스킬이나 뭐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할지라도 그건 이제 개발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좀 막히거나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또 모르는 거는 다른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답을 찾아가면 되고요. 그거를 반드시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벗어나야 돼요. 왜 굳이 뭐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게? 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네. 놀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심심함에서 나와요. 심심하면 자꾸 뭔가 생각을 하게 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악동 뮤지션 있잖아요. 그 몽골에서 그 홈스쿨링 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찬혁군이나 이런 뭐 해서 작사 작곡을 하고 뭐 그랬던 그게 뭐 하려면은 그 하도 경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MK 스쿨이라고 하는 선교사 학교를 다닐 그 비용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와가지고 후원금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 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나머지는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주일 내내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거를 막 궁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보고 그렇게 돼보고 내가 만든 노래 어떻게 들려주고 이 궁리를 하면서 그 창의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찬혁군한테 그 수많은 곡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가 이때 뭐뭐를 하면서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사실 이제 버리고 조금씩 기다려가면서 하나하나 아이들만의 그런 길을 좀 찾아가게 하는 게 또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좀 경청하지 않는 이게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소통보드 같은데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할 때 눈을 맞추고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딱 적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야, 똑바로 엄마가 얘기할 때 똑바로 들으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잔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엄마가 왜 너가 경청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1시간이나 2시간 좀 여유 있게 하면서 보통 엄마는 얘기를 할 때 눈을 맞추고 딱 이렇게 하면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엄마가 얘기할 때 눈을 거의 맞추지 않더라고. 난 눈을 안 맞춰도 다 듣고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너의 방법이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엄마가 얘기한 거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아,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고 뭐 그러면 이번 다음 토론할 때 어떤 설명해 줬대.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럼 뭐 얘기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애가 생각하고 있는 경청이라고 하는 그 정의도 엄마가 생각하는 경청과 애가 생각하는 경청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의 얘기를 들어줄 마음에 저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안식일을 실천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안식일날 내가 다 일을 안 하고 뭘 안 하고 그러는데 주중에는 애들이 막 놀아달라고 저기 하고 그러면 지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아빠 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안식일날 아무 데나 안 해도 어차피 안 하는데 그냥 계속 놀자 같이 하고 네가 하는 얘기 들어주고 이거 왜 그랬어 저렇게 해서 와가지고 뭐 방해하고 그래도 그 방해가 아니지. 내가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애가 뭐 나한테 달려들고 그런 게 방해가 아니잖아요. 주중에 뭐 바쁘고 뭐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아이들 어리고 그러면 어떡하죠? 컴퓨터 팍 덮고 막 탁탁 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대부분 배우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여보, 제발 좀, 제발 좀 자꾸 좀 이스라엘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을 하게 되면 다른 걸 다 접어도 오늘 오로지 이 주말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보내는 애들 얘기 들어주는 시간이라고 딱 떼어놓고 출발을 하면 그럼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내에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